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공과 사, 다시 말하면 공적인 기관과 민간기관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와 문제점과 개선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선 전략을 개괄적으로 먼저 좀 살펴보고 어떤 것이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전달 체계의 핵심 내용인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을 보는 것이 보다 좀 더 효과적인 그러한 교육이 아닐까 싶어서 먼저 개괄적인 것을 살펴보면 목적 하면 어떤 것일까요? 왜 전달 체계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면 크게는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갖고 있죠. 하나는 효과적이다, 두 번째는 효율적이다 라는 것이죠. 사회복지 행정의 가장 큰 단어 키워드 두 개를 뽑으십시오 한다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부분, 이러한 것이 바로 복지와 경영의 융합의 핵심 키워드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을 뭡니까 라고 할 때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 사실 여기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들을 조금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인데요. 의사를 결정하는, 자기 의사와 상대방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권위와 통제의 재구조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와 통제를 새롭게 재구조화시키는 부분인데,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본다면 협조체제의 구축과 시민의 참여체제를 도입해서 협조체제 구축은 전달체계의 기관을, 그리고 중앙집권화 또는 연합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전달체계를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민참여제의 도입은 뭘까요? 그렇죠. 의사결정의 권위를 전달체계의 기관과 클라이언트에게 재분배하는 전략을 바로 이러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들 속에서 의사결정의 권위와 통제의 재구조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분담의 재조직화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비전문가에게 이 전문가의 역할을 일부를 부여하는, 전문가의 역할을 부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가 프로페셔널한 역할을 일부를 부여하는, 전문가 역할을 부여한다라는 것. 자, 이러한 맥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전문가 역할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 내에 있으면서도 통제를 벗어나게 하거나, 아니면 전문가 조직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전문가 조직의 분리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비전문가에게 전문가 역할의 일부를 부여하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역할 분담이 이제는 조금 더 새롭게 좀 리스트럭처라고 그러죠. 재조직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보다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런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전달 체계의 구조, 스트럭처를 다시 한번 변경하는, 체인징하는 것인데요. 전달 체계의 구조 변경이다 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비스를 받고 또 서비스를 지원해 받아야 될 그 클라이언트 당사자가 서비스를 쉽게 접근할 수 없다면 그것은 뭔가 전달 체계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원하면 언제든지 또 빠르게 또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략을 바꿔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전달 체계의 구조 변경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의 하나의 특징을 보면 전달 체계의 운영 주체, 다시 말하면 비영리 조직과 영리 조직에 대한 이러한 운영 주체를 함께 상의하고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영리 조직과 영리 조직은 우리 바라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새롭게 보고 또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것은 비영리 조직이구나, 이것은 영리 조직이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공적 조직이 제공 혹은 사적 조직이 제공하는 전략을 바로 이런 전달 체계의 운영 주체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비스의
배분하는 방법인데요. 한정된 자원으로 많은 욕구를 충족하는 전략, 그런 의미에서 공급의 억제와 수요 억제의 전략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으로 배분의 방법을 두고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공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살펴볼 때 공공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실태 안에서 공공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회복지 서비스, 다시 말하면 Government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정부 조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공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누가 서비스를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서비스의 공급 주체가 공공조직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중앙부처에서 공공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광역시도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에게 전달됩니다. 또한 사회보험은 유형별로 독자적인 공공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게 됩니다. 중앙부처로는 보건복지부 외에도 여성가족부, 그리고 고용노동부, 그리고 행정안전부 등으로 각 부처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 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사회부가 발족된 이후 효율적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 구축이라는 명분하에 1980년 중반 이후 몇 차례의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변천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볼 것이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입니다. 1995년부터 2000년 7월까지 보건복지사무소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 사무소의 사회복지부서를 보건소 업무에 통합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첫 번째,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전문성 향상과 신속성, 책임성, 공정성 향상, 두 번째는 복지 업무 집중화로 그리고 복지에 대한 업무 효율성 증진을 갖고 오게 됐고요. 세 번째는 통합 전달 체계의 구축이라는 긍정적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 연계 전달 체계의 미흡과 보건복지사무소의 별도 설치에 따른 접근성의 감소, 그리고 보건소와 복지기관 간 업무 책임 넘기기 등 문제점이 나타나 시범사업으로 막을 내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인데요. 이것은 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보건과 복지의 연계를 위한 지역복지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1년 바로 10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1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005년 전격 시행되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복지협의체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해서 지역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서비스 간의 연계, 복지자원의 확보, 그리고 문제 해결, 욕구 충족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무소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으로 2004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2년간 전국의 9개의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행정의 전문성 부족과 사회복지 공무원의 효율적 운영 미흡으로 전문 상담 업무나 사례 발굴의 어려움 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시범 사업은요, 수요자 중심의 편의 제공이라든지 또는 서비스의 질 제고, 그리고 복지 업무의 전문화, 그리고 집중화,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지원 관리 능력 강화라든지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 중심의 복지 실천을 기대하고 출발을 했는데요. 사회복지 공무원의 과다한 업무, 그리고 주민들의 사무소의 접근성의 어려움, 또는 지역 내의 민간 기관의 연계 부족 등의 문제로 시범사업으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 개편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희망한국 21이라는 종합복지 대책으로 국민생활지원국을 통해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수요자의 중심,
전달 체계로 개편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는 복지나 보건, 교육, 문화, 관광, 체육, 주거, 고용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지방행정의 기반을 복지 중심으로 하고 민과 관의 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한 주민 참여복지 실현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의 전달체계로 방향성을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의 사회복전달체계는 확대된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기획력과 수행체계가 미흡해서 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하고 수요자 욕구 중심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서비스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확대와 보건 그리고 복지 서비스의 연계 등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간 기관과의 협력도 미진하기 때문에 민간 영역의 다각화된 서비스와의 연계가 용이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민간과의 영역과 또 역할의 분담을 조정하는 노력을 통해서 개선의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전달체계는 인력 측면에서 복지 전문 인력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인력의 확대 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인간에 대한 특히 인구 구조와 특별히 전반적인 환경, 더 나아가서는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 더 나아가서는 실업 등의 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해서 재정 확대와 민간 자원 동원 방안을 통한 대응 노력이 요구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적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함께 좀 요약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상위 하달식인 수직적 전달 체계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어떤 적절성이라든지 또는 통합성이라든지 포괄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뭔가 좀 수평적이고 뭔가 좀 같이 의논해주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함께 적합하게 이야기하고 또 포괄적인 것들을 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수직적인 전달 체계로 인해서 적절성이나 통합성이나 포괄성 이런 부분들이 달성이 매우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회복지 행정의 지방 일반 행정에 대한 체계로의 편입이 또 중요한 하나의 핵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효과성이라든지 책임성이라든지 업무 만족도의 저하라든지 소진에 대한 형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이러한 것들이 많은 문제점으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번아웃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번아웃 현상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 번아웃된 부분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는지 이 부분이 우리가 또 하나의 겪고 또 하나의 만들어야 될 하나의 과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제는 조금 더 수직에서 수평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런 효과성의 문제라든지 책임성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야 될지 이젠 좀 새로운 면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특별히 전문 인력에 대한 관리의 미흡이 매우 큰 역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승진이라든지 또는 보수 체계라든지 인력 관리 등의 부실로 인한 동기에 대한 약화로 매우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우리 전문 인력의 부족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인력은 있지만 정말 프로페셔널한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전달 체계의 전문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에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서비스의 통합성에 대한 결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전문가와 비전문가 간의 이런 의사소통에 대한 부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큰 문제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각종 위원회가 있죠. 그 위원회별로 많은 어떤 조각과 또 어떤 조직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각종 위원회의 활동이 매우 부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기관이 갖고 있는 위원회의 모임들이 보면 유명무실한 그런 현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떠한 조직을, 어떠한 위원회를 잘 만들어서 이끌어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했던 것들을 계속 그냥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그러한 과거의 지향적인 이러한 부분으로 진행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과거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조직과 그러한 관리와 그러한 하나의 초점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서비스 전달 체계는 공공 전달 체계, 다시 말하면 Government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공공 전달 체계 이외의 민간 복지 전달 체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회복지라고 한다면 뭘까요? 영리조직과는 구분되는 뚜렷한 기준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또는 종교단체, 그런 등록단체, 기타 특수법인 등에 설치된 기관과 또 시설이 이곳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가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되면서 제도화되기 이전에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민간 기관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민간기관의 역할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서비스에서 제외된 복지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 요구 등의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간기관, 다시 말하면 민간의 조직들을 통해서 후원자라든지 봉사자 등 이러한 시민 대중의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조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서비스 전달 체계에 있어서 대표적인 조직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지역사회복지관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지역사회복지관은 일정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지역사회 내에 물적 자원이나 인적 자원 그런 확충 노력을 통해서 종합적인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지역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주민 상호 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의 전달 기구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복지관의 주요 사업으로는 서비스 제공을 하는 기능 또는 사례관리의 기능 그리고 지역사회 조직화의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 중에서 이러한 민간, 다시 말하면 사적인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왜 필요할까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시 짚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제공의 서비스가 비해당자에게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정부 제공 서비스, 그다음 비해당자에 대한 정부가 서비스를 주고 있는데 그 비해당자에 대한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민간단체를 통해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동일 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그것도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회복지 서비스의 선도적인 나름대로의 개발과 보급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겠고요.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 욕구의 수렴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정부의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압력단체 역할도 해야 되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으로 국가의 사회복지 비용을 전략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깊이 생각해 볼 과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은 모든 지역사회복지관의 획일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특수성, 다시 말하면 그 지역의 환경이나 또 서비스의 대상, 그리고 지역의 욕구, 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각 사회복지관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관은 민간복지시설의 대표 주자로 전국의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2018년 기준으로 복지관의 숫자를 보면 전국에 465개로 서울에 98개, 그리고 경기도에 81개, 부산에 53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사회복지 조직의 구분을 본다면 분류를 볼 땐 서비스의 직접 간접성으로 볼 때는 바로 직접 서비스의 조직과 간접 서비스의 조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장소에서 수혜자의 거주 여부를 본다면 이용시설이냐 아니면 생활시설이냐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문제나 대상 인구를 나누어서 볼 때는 보건의료 조직이든 또는 가정복지 조직이든 또는 아동복지 조직이든 또는 자원봉사자 양성조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설립 주체를 본다면 사회복지법인과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단체, 개인으로 나누어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민간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중에 특별히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민간기관들은 재정적으로 상당한 부분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재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도와 감독하에 놓여 있는 환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의 지도나 감독하에 놓여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자율적이고 독창적인 업무 수행에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부분에 지도와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민간 서비스 기관과 서비스가 대도시 위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도시나 농촌 지역에서는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민간 서비스 기관 간에 또 나아가서는 상호 서비스와 또 관련된 연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인력의 소진에 따라 전문성 발휘가 어려운 부분도 바로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수요자 욕구인데요. 수요자 욕구 중심의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욕구의 수렴 노력이나 또 적절한 프로그램의 계획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에 맞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또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욕구에 대한 민감성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때는 전체 국민이 어디에서나 그리고 적정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대도시나 또는 농촌이나 또는 어떤 섬이나 여러 가지의 지역에 따라서 그 국민들이 받고 있는 서비스의 시스템이 공정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같은 서비스 혜택과 같은 나름대로 권위를 또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운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민간의 유관기관들의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합적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간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한 대로 유관기관 간의 실질적인 네트워크가 있는 데도 있지만 아직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속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프로페셔널, 전문성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은 어떤 분들은 사회복지는 무슨 전문직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혹시 오해 내지는 또 그렇게 사회복지를 격화시키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사회복지는 누가 뭐래도 최고의 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민간 사회복지 전달 체계가 더 어떤 내세우고 강조해야 될 부분은 바로 지속적인 지원 플러스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는 노력이 더욱더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에서 공통으로 수행되어야 할 기능에 대해서 더넴은 다음에 9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실에 대한 발견입니다. 둘째는 사회복지기관들의 조정과 협력에 대한 증진입니다. 셋째는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센터의 역할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는 사회복지기관 간의 서비스의 조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복지기관들의 수행하는 업무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사회복지에 관한 공동의 계획 수립 및 실천입니다. 일곱 번째는 정보 제공과 교육 및 홍보이고, 여덟 번째는 사회복지기관의 자원 동원에 관한 자문과 재정 안전에 대한 도모입니다. 마지막 아홉째는 사회 행동입니다. 이러한 더넴의 자료를 통해서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청하시느라 애쓰셨고요. 더 나아가서는 질문이나 또는 토론을 하실 분들은 저희 대학 카톡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